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이자 닭 백숙집 사장이에요. 저는 지금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얼마 전까진 저에게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젊었을 때는 건축 관련 일을 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잘 되자 자기까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일을 때려치웠어요. 그 뒤로 집에서 놀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성실과는 거리가 먼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더 어이없고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시댁은 시모와 시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 아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시모는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무조건 감싸고 돌고 시아버지는 그래도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시는 분이에요. 물론 저는 무조건 자식 편만 드는 시모보단 아버님이 더 이해가 됐어요. 내 아들 일 그만뒀다고 기 죽일 생각 마라. 힘든 일 하던 애야. 오죽하면 일을 관뒀겠니? 너 일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아들 식사 잘 챙겨라. 시모는 일을 그만둔 남편을 나무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하면 일한다고 안쓰러워하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안쓰러워할 뿐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죽어나는 건 저였고요. 일 관둔 게 뭐 자랑이라고. 일하는 게 지만 힘들어. 집에서 노는 놈이 뭐가 이쁘다고 밥까지 해서 바쳐야 돼. 맨날 일하느라 고생하는 건 며느리인데 그런 며느리한테 밥까지 챙기라는 게 말이나 돼? 시모는 아들을 유독 감싸고 돌았지만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저를 성실하다 아껴주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시댁에 가는 게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버님만 저를 인정해주셨거든요. 그나마 아버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일할 생각은 없고 항상 놀 생각뿐이야. 저것들이 언제까지 부모군을 해서 살라고 저러는지 그걸 네 시애미가 너무 봐줬지.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너 보면 참 대견하다. 남편 그 모양 그 꼴인데 매일 참고 꿋꿋이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시댁에는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이혼을 하고 일은 없이 얹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툭 하면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남편까지. 자식들이 열심히 살 생각이 없으니 아버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매일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남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혼자서 꿋꿋이 일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아버님께 감사해서 저는 항상 시모보다는 아버님을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LA 갈비 사왔어요. 되게 맛있는 집에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아버님이 제일 많이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날 이렇게 챙기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사올 생각을 다 했어.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에 올 때는 더 맛있는 거 사올게요. 우리 집 녀석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이렇게 고맙게 내 생각을 해주냐. 고맙다. 잘 먹으마. 아버님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모자도 사왔어요. 나중에 외출하실 때 꼭 쓰시고요. 나 참 뭘 이런 것까지.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잘 쓰마. 자주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드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랬죠.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같이 살기 싫다가도 그래도 저 인정해 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참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버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식당을 낼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도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었죠. 혹여나 시댁 식구들이 질투를 할까봐 가족들 몰래 도와주셨어요. 아주 조용한 도움이었지만 만약에 저 혼자의 힘으로 식당을 내려면 몇 년이 더 걸렸을 일이었는데 아버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금방 식당을 낼 수 있었어요. 그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이었죠. 가족들이 알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 딸한테나 주라고 할 거고 가뜩이나 성실과는 거리가 먼 네 남편도 네가 식당 하는데 내 도움이 들어간 줄 알면 그거 믿고 더 한량짓이 나겠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 정말 열심히 해서 아버님께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나는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지 알아.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니. 혼자 일하면서 힘들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사는 너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아버님이 잘한다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시부의 당부에 저는 가족들 몰래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열게 된 거였죠. 그 덕에 저는 식당 주인이 되었고 제 집은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식당을 하게 된 건 아버님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항상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아버님, 그리고 이건 아버님께만 드리는 용돈이에요. 어머님 것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을까. 용돈을 내가 줘야 하는데 받기만 하니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식당 주인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소소하지만 언젠간 제가 꼭 크게 보답할게요. 보답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잘 살 생각만 하면서 살아. 나는 그거면 됐다. 저는 아버님께 가끔 용돈을 챙겨드리고 아버님을 더 살피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렇게 좋으신데 문제는 제 남편이었어요. 일을 하다가 때려치운 이후로 이렇다 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았죠. 말 그대로 한량이었어요. 제가 하는 장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남편이 놀고 있는 걸 보면 속이 터지는 날이 많았어요.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새 직장 알아본다는 게 언제인데 계속 집에만 있는 거야? 이러고 저녁 되면 또 술 마시러 나갈 거지?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당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사람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냅둬라. 당신 맨날 이러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일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알아? 일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잖아.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식당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왜 나까지 일을 하라고 그 난리인 거야? 그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식당 나와서 일이라도 해. 맨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당신도 지겨울 거 아니야. 나보고 식당 일을 하라고? 월급은 얼마나 줄 건데? 일하기는 싫으면서 돈은 필요한가 보지? 왜? 당신이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나도 이래저래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 돈 많이 필요하지. 되도록이면 많이 줘. 맨날 집에서 노는 남편을 보고 있기가 답답해서 차라리 제가 남편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월급을 준다고 했더니 남편이 금방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많이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월급을 제시했고 남편도 월급이 생기는 게 좋았는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식당 일을 할 때는 실수도 많이 하던 남편은 그래도 넉 달 정도 일을 하니까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당신 생각보다 일 잘하네. 손도 빠릿빠릿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는 거 보고 다시 봤어. 내가 원래 하면 잘해. 그동안은 일에 지쳐서 좀 쉰 거지. 또 뭐 할 거 없어? 그래, 당신이 한 번 마음 먹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 나도 알고 있었지. 아버님이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번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나중에 우리가 건물주가 될지 어떻게 알아? 오래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칭찬까지 해주니까 그게 그리 좋은지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 느꼈어요. 손과 손목이 평소에도 좋지 않았는데 너무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말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보다는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했어요. 직업병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병이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통증이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때가 많아 잠시라도 일을 쉬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편이 관리를 잘 하는지 봤어요.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제법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처럼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놀기만 해서 걱정이었는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일을 당분간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치료에 힘쓰기로 했죠. 그렇다고 걱정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믿어주면 남편도 더 책임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나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서 당신 없이 혼자 일하려니까 걱정된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건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손도 빠르고 잘하던데 뭘.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으니까 물어가면서 해. 당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칭찬도 해주었죠. 칭찬을 들으면 식당 일에 더 큰 재미를 느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길 바라는 마음도 컸어요. 나도 치료 좀 받고 몸 좋아지면 다시 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해줘. 잘 쉬면서 회복하고 다시 같이 일하자. 일단은 치료에만 전념해. 식당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아프다니까 남편이 제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마음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데 고맙기만 했어요. 여태껏 속만 썩이던 남편이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식당 일을 맡기고 저는 이틀에 한 번 가게에 잠시 나가보는 정도만 했어요. 치료에 집중하고 오랜만에 휴식도 취할 수 있었죠. 물론 맨날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니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좋았어요. 어느 날은 산책할 겸 공원을 걷는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처음 알았죠. 나는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서 널널한 시간을 즐겼어요. 남편이 있었기에 식당에 나가지 않는 날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재료비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식당 운영이 예전 같지 않아. 게다가 최근에 새로 생긴 식당들이 인기가 많아졌더라고. 손님들이 다 그리로 가는 것 같아. 어느 날 남편이 식당 걱정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재료비도 올라가고 수입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저도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역시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티가 나는 것인지 갑자기 수입이 줄었다는 말에 저는 우리 집 음식 맛이 바뀐 건 아닌지부터 확인했어요. 맛이 바뀐 건 아니지? 당신이 우리 음식 맛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지? 맛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인테리어를 좀 산뜻하게 해서 젊은 손님을 끌어모으는 건 어떨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SNS로 대신 홍보도 많이 해준다잖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인테리어를 하려면 갑자기 돈이 많이 들 거야. 우리 그동안 장사한 걸로 모아놓은 돈도 많잖아. 그걸로 이참에 식당 분위기 좀 바꿔보자.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식당을 오래도록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걸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 경쟁 가게들도 생겨났다고 하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가게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요즘 달라진 남편에게 큰 일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통장 줄게. 인테리어 업체도 발품 팔면서 많이 알아보고 해.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해주는데 잘 찾아봐. 나도 같이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맡겨야 할 것 같아. 내가 잘 알아보고 진행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 잘 받아서 회복하는 데 집중해. 요즘 예쁜 짓만 하는 남편에게 저는 더욱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식당 수입이 줄어드니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내는 적극적인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남편을 고용했다는 생각보다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한다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인테리어 업체도 잘 알아보고 식당 운영도 잘 할 거라고 믿었죠. 그렇다고 완전히 남편에게 맡긴 건 아니고 몸 좀 나아지면 어디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혼자 다 살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장은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식당을 맡기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와 친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전하시더라고요. 이걸 어쩌면 좋니? 지금 너희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 뇌출혈이라는데 바로 수술해야 한다더라. 너 당장 병원으로 올 수 있지? 빨리 좀 병원으로 와라. 원래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으로 가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입원비와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돈 좀 보내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엄마 지금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대. 당장 수술도 하셔야 한다는데 500만 원 좀 보내줘. 네 엄마 수술비를 왜 나한테 말하냐?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좀 해결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 노인네들 나이 들면 쓰러지는 거야 흔히 있는 일인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당신이 알아서 병원 가서 해결해. 나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남편은 장모가 쓰러졌다는데도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요즘 계속 든든하게 저를 도와주던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은 바로 진행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엄마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계속 남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장까지 맡겼는데 500만 원을 알아서 해결하라며 완전히 남처럼 구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인분이 금방 조치를 취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질 생각이었죠. 당신은 장모가 쓰러졌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나 몰라라야.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을 텐데 왜 나한테 그래? 그동안 당신이 계속 돈 벌었잖아. 모아놓은 돈 많을 거 아니야. 그 돈 당신이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줬잖아. 그리고 지금 돈만 갖고 그래? 병원으로 당장 달려오지는 못할 망정 네 엄마 수술비를 왜 나한테 말해? 그게 장모 쓰러진 사위가 할 소리야? 아, 그래. 나도 걱정은 되는데 내가 식당 일하느라 바빴잖아. 그리고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도 황당해서 그랬어. 됐어. 지금은 입원비랑 수술비가 인테리어보다 더 급하니까 내 통장 도로 줘. 아니, 왜 줬던 돈을 도로 뺏는 건데? 내가 식당에 인테리어 새로 하는데 쓸 거라고 했잖아. 못 줘. 난 절대로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여태까지 당신 노는 동안 내가 땀 흘려 본 내 돈이야. 그걸로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도 못 해주냐? 식당 인테리어 공사해야 된다고 병원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준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장모님은 모아놓은 돈도 없으셔? 아, 진짜 내가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돼? 뭐? 당신이야말로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당장 통장 안 내놔? 부부의 공동 재산이지. 이게 당신 돈이라도 돼? 나도 쓸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씨, 하필이면 이럴 때 장모는 왜 쓰러지고 난리야. 남편의 짜증 섞인 말투에 열이 확 받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번 돈을 남편이 꽉 쥐고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걸 보면서 그동안 기특하다 생각했던 것이 전부 헛짓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집에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이라는 걸 전부 스샷으로 찍어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로 보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몰랐겠지만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집을 내놓자마자 놀란 시모와 신우가 집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옆에는 아버님까지 모시고 와서 따졌어요.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까지 불렀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우리 집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냐? 시모가 옆에 시댁가족과 남편까지 저를 애워싸고는 죽일 듯이 노려보며 묻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사기라도 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집이 어떻게 제 명의로 된 건지 다 읊어줬어요. 여러분도 시댁집 명의가 어떻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가게 시작할 때 아버님이 시모 몰래 돈을 보태주신 걸 저는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언젠가는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장사가 잘 되어서 지원받은 만큼의 이자까지 더해서 아버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됐다. 네가 내 자식들보다 더 내 자식처럼 잘해줬잖니. 자식이 부모한테 돈 갚은 거 봤니? 그러지 말고 너 돈 있으면 네가 우리 집을 사라.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너한테 다시 주마. 시부가 유서에 집을 저한테 남긴다고 해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집 빼앗길 게 뻔하니까 아예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집을 건들지는 못할 거니까요.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에게 재산을 더 주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에게 제가 받은 도움을 갚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서 더 받아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돼요, 아버님. 내가 자식놈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다. 자식놈들 순도둑놈들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집하고 재산만 탐낼 생각들을 하니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그러니 나한테 갚을 돈으로 우리 집을 사거라. 아우, 저는 정말로 못하겠어요. 나중에 식구들이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 못해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내가 너를 자그마치 30년을 봤다. 30년을 봤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겠니? 전부터 생각해 두고 있던 거고 지금 해두지 않으면 나도 후회할 것 같다. 저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해라. 그러면 내 말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게다. 그렇게 해서 저랑 아버님은 시댁 식구들 몰래 부동산에 가서 시댁집을 매매하기로 한 거죠. 저는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아버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정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신 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요, 아버님, 제가 집을 사고 그 돈을 아버님한테 돌려받는 건 전 절대로 못하겠어요. 제가 시댁집을 사는 건 할 수 있지만 아버님에게 그 돈을 다시 받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너무 크게 받기만 하는 것이 죄송스러웠어요.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받기만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8천만 원에 사거라. 8천만 원이면 나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너도 나한테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괜찮겠지? 2층짜리 집을 겨우 8천만 원에 파신다고요? 몇 억은 하는 집을 어떻게 1억도 안 되게 파신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잖니.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집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나는 내 자식들 못 믿어. 그래도 너라면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시댁 집은 주택이었는데 저는 단돈 8천만 원에 집을 사기로 한 거죠. 시세로만 따져도 몇 억은 하는 집인데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쓸 돈 8천만 원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댁집이 저의 명의로 된 거였어요. 그게 3년 전의 일이에요. 아버님과 저의 합작이었죠. 그때는 그저 부담스럽고 싫기만 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저의 무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제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을 스샷으로 찍은 것을 보여주었더니 물론 다들 뒤집어졌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여태 등기부등본 한 번을 안 떼어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던 것도 몰랐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마치자 시모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이 일에 아버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 몰래 꾸밀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너 당장 집 돌려놔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집을 넘겨?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들부터 챙겨야지. 애비가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들이랑 상의 한 번 안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시댁 집이 제 명의로 됐다는 사실에 멍한 얼굴로 있던 남편도 아버님에게 소리를 쳤어요. 유독 지 시애비만 그렇게 챙기더니 이런 짓을 꾸미고 있던 거였어? 저렇게 영악한 게 며느리라고 들어왔으니 내 자식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 나쁜 년아! 시모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했는지 저를 향해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자식 생각만 끔찍하게 하는 시모다운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머리채를 잡히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다 허락하고 오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다들 아무 말 마라. 우리 집은 며느리가 가질 자격이 있어. 이 집에서 얘 말고 제대로 된 직장 갖고 일하는 사람 있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재산 온전하게 갖고 있을 사람이 있긴 하냐고. 아버지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어떻게 집을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넘겨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어떻게 아버지가 준다고 했다고 그 집을 덥석 받아? 8천만 원에 집을 산 거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는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입 안 닥쳐! 너처럼 가장구실 못하는 놈이 할 소린 아니야! 네가 얘처럼 열심히 살아봤어! 너한테 집을 줬다간 1년도 못 가서 다 팔아먹고 깡통 차고 있을 게 뻔해! 그래서 내가 너 못 믿어서 며느리한테 집 준 거야! 너는 부끄러움도 없어! 시부는 엄하게 소리치셨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따져도 아버님의 태도는 반듯하니 흔들림이 없었죠.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내놓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집을 왜 내놓은 거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시모가 이제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버님도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 태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애원이라도 하면 상황이 바뀔까 했던 거죠. 제가 이러는 건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급하게 병원비랑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돈 보내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통장을 갖고 안 내놓겠다고 버텼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뭐야? 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장 통장 안 내놔? 이제 하다하다 지 마누라 통장까지 빼돌려? 네 장모님이 응급실에 가셨다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아까워해? 그리고 그게 어디 네 돈이야? 너 이렇게 못된 놈이었어? 대체 어쩌다 너는 그 지경까지 된 거야? 제 말에 아버님이 또 한 번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걔도 사정이 있었겠지. 걔가 괜히 그러래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원래는 착한 애인 거 너도 잘 알잖아. 아버님이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 시모도 저에게 더는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애원을 하시는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자식 편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진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장모님 병원비 내는 것보다 중요한 사정이 저는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괜히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왜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이 일은 남편이 잘못한 일이에요. 아니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맞아. 아유, 내가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때를 써서 그래. 우리 효자가 나 그거 보내주겠다고 갑자기 네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행 좀 가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든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효심이 깊잖니. 나 여행 보내주려고 걔가 그런 것 같다. 내가 여행 필요 없다고 할 테니 너도 집 내놓은 거 취소해. 크루즈 여행 얘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갑자기 왜 크루즈 여행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난감해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저에게 비밀로 하고 무언가 일을 꾸민 거였죠. 엄마, 그래도 크루즈 여행은 가야지. 내가 보내준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그거 보내주려고 통장도 받아서 이제 예약만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해. 남편의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듣고 저는 얼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돈으로 자기 엄마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안 주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어요. 모자가 자기 아들 생각, 자기 엄마 생각만 하느라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크루즈 여행이요?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생사를 오가는데 크루즈 여행 때문에 병원비도 안 내놓겠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당신 인테리어 때문에 돈 가져갔던 거 아니었어?
인테리어도 하고 우리 엄마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려고 했어. 우리 엄마 예전부터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 없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효도하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효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의 이기심에 저는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 혹시 재료비가 오르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사실은 남편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죠.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설마 재료비 오르고 손님이 줄어서 수입도 줄었다고 한 것도 당신이 돈 떼어먹고 있던 거야? 말을 하면서도 그것까지는 아니길 바랐어요. 그래도 내가 믿었던 성실했던 모습만큼은 진짜였기를 바랐죠. 떼어 먹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냐? 우리 식당 수입을 당신과 내가 나눠 가진 거라고 해.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 식당이라며. 그것도 나 속인 거잖아.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님 크루즈 여행 한번 보내드리겠다고 우리 엄마 수술비를 못 주겠다고 버틴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그건 효심이 깊은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지. 그래,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다. 통장도 다 주고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 취소할게. 당신도 집 내놓은 거 취소해. 남편의 말에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버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도 듣던 중 화가 나서 더는 이 사람과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버님이 좋은 분이었어도 아무리 남편이 사과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 왔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우리 결혼한 것도 취소야. 당신이랑 나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다 인정하잖아. 이혼은 안 되지.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너무 뜬금없잖아.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봐야 제 마음이 돌아설 리 없었죠.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결심하고 집도 내놓은 거였거든요.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아.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신도 나랑 살기도 하지 마.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내가 바보같이 참으면서 살았던 게 문제였어.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남편부터 내쫓았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말리고 잘못도 빌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생각이 짧은 거 아니야? 너무 홧김에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아주 격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겨우 이런 일? 당신이 저지른 일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가서 잘 생각해봐.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한 건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너였으면 시댁에 더 잘했을 거야. 그리고 남편 모시기를 하늘처럼 했을 거야. 네가 사장이라고 남편 무시한 거 생각하면 나도 화가 나. 당신은 끝까지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거야.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저는 엄마 병간호와 류마티스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을 보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 엄마도 금방 몸을 회복하셨죠. 그 사이에 시댁 집은 매매가 되었죠. 아버님,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연락드려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저는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혼을 하겠다는 제 결심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에게 한 번 더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나도 염치 없이 너한테 내 아들이랑 계속 살라는 말은 못하겠구나. 한심한 놈이긴 해도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야.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동안 아버님이 도와주신 게 정말 많은데 그 이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소리 말아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죄송하단 말을 왜 해? 사돈 몸은 좀 어떠시니? 내 아들놈한테 통장은 도로 받은 거지? 네, 엄마도 지금은 많이 회복했고 통장도 돌려받아서 병원비도 잘 해결했어요. 이혼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 내 아들한테 너는 많이 아까운 며느리였다. 그래도 나빴던 기억은 있고 앞으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과 인연은 끊어져도 아버님은 제가 끝까지 아버님으로 모시면서 안부도 여쭙고 가끔 식사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되다 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구나. 아버님이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저는 아마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저는 아버님까지 집에서 내쫓기는 게 걱정이 되었는데 아버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돈으로 강릉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 이사를 가셨고 이사를 가시면서 시모와 신우는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모는 단칸방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혼은 아니고 조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아버님이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 울면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내가 잘못했다. 전부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버리지 말고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그동안 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날 일을 겪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이번 일 알고도 남편이랑 제가 어떻게 다시 합쳐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걔 요즘 엉망으로 망가졌어. 다른 식당에 취직했는데 사장 노릇했다가 금방 잘리고 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다가 재료비에서 돈 떼먹은 거 걸려서 잘렸어. 경찰에 신고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래도 너랑 2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인데 남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게 너도 힘들 거 아니야.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틈틈이 시댁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면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택도 없는 일이었죠. 저도 그나마 남편이 착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지 알게 돼서 이혼하려는 거죠. 저는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합치는 거 다시 생각해봐. 나이 50에 혼자 살기라도 할 거냐? 네가 불쌍한 놈 구해준다 생각하고 둘이 합쳐. 그 놈은 너랑 살아야 사람 구실이라도 할 수 있어.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는 나이 50이 되도록 남편과 지인작에 헤어지지 않은 걸 후회하면서 살았으니 시모의 말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혼자 사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희생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야 해요. 그 사람 일 없이 한참을 지냈고 저 그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참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가 다시 합치면 네 시애비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치불고 너한테 연락해서 부탁하는 거야. 어머님이 자식을 너무 예뻐만 하시는 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온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 챙기시는 동안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미리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아버님이 가족들 다 두고 혼자서만 강릉으로 가셨겠어요. 아버님과 다시 잘 지내고 싶으시다면 엉뚱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님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며칠 안 돼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너도 참 독하다. 어떻게 기어이 이혼을 하냐? 어떻게 내 자식을 둘이나 이혼하게 해? 이혼을 하고 나니 시모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이 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기요, 잘못을 누가 했는데 제 탓을 하세요. 제가 왜 이혼까지 했는지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만 말고 다시 합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어. 내 아들 지금 폐인되기 직전이야. 네가 살려내.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런 희생까지 하면서 다시 합쳐요? 저한테 아무리 애원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애원을 하길 바라는 거냐? 얼마든지 한다. 네가 원하면 애원할 수 있어. 싫어요. 그동안 충분히 실망했고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 전화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전 남편에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떳떳하게 살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후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전 시댁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딱 한 분만 빼고요. 아버님, 강릉은 요즘 날씨 어때요?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낸다. 날씨도 쾌청하고 아주 좋다. 너는 잘 지내고 있지? 사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응급실에 계시는데 내 아들이 병원비 안 내겠다고 버텼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했다. 그건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엄마도 거의 예전 모습으로 몸도 회복하셨고 저도 장사 여전히 잘 되고 정말 잘 지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LA 갈비 가지고 강릉에 한번 찾아뵐게요. 네가 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이번 주말에 한번 오는 건 어떠냐? 그럴게요. 아버님, 제 은인인 거 아시죠? 제가 앞으로도 자주 찾아뵈러 가도 되는 거죠? 바쁜 사람 힘들게 강릉까지 왜 와? 그래도 온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마. 아버님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저 전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은인이시니까 종종 연락드리며 살펴드리고 싶더라고요.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기보단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드리고 싶고 건강도 염려되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최근엔 장사가 더욱 잘 됐어요. 젊은 손님들이 SNS에 저희 가게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낡은 식당의 내부 모습이 젊은 손님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지냈죠. 일이 바빠서 직원도 더 뽑았고요. 정말 기쁜 소식은 작은 건물도 하나 샀어요.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진 저희 친정엄마랑 며칠 휴가를 내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엄마와 함께 아버님이 계신 강릉에도 찾아갈 생각이에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 보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편을 참아주지 않고 이혼을 한 건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새롭게 살아볼 생각입니다.